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스카이 농어촌 정시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어디가셈에서 뽑았고요. 재학생만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가 아니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흐름 파악에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국연합 보고 나면 수능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국연합에서 수능으로 점수가 조정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서 돌려봤어요. 1등급이 재학생은 2.7%, 전체는 4.1%잖아요. 졸업생은 6.9%고. 그래서 1등급을 내가 전국연합에서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졸업생 숫자가 재학생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내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100명 중에 4등이었는데 4등이면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급별 비율을 기반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아이고 2개 넘어갔네요. 돌려봤더니 501명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근데 국어가 약 한 0.26등급 정도 떨어지고 수학이 한 0.27등급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균이지 어느 등급대 친구들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2등급을 맞았는데 둘 다 100분율로 9.8%였어요. 지금 표 보시면 9.8%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둘 다 2등급인데 둘 다 3등급이 됩니다. 국어하고 수학이 다 재학생은 그 비율은 그 등수는 3등급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등급 한 등급 떨어져서 2등급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비율이 평균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평균적으로 0.26등급 정도, 0.27등급 정도 조정이 되고 졸업생들이 특히 상위권의 등급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앞에 1, 2, 3등급 친구들은 이렇게 막 한두 등급씩 떨어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파이팅! 졸업생 친구들도 파이팅. 자, 먼저 분석한 오늘 데이터는 2024학년도에는 인문, 자연 각각 44, 26. 2025년도에는 26, 33인데 2024년도 전년도에는 문과가 더 많았고요. 25년도에는 데이터 개수가 자연이 더 많았어요. 이게 재학생 합격 개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데이터 기반에서 보는 자료에 최대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문과 자연이 좀 약간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먼저 합격자 표준점수 등급 평균인데요. 국어가 서울대 연대고대 합쳐서 2024학년도에 한 130점 정도, 수학이 한 129점, 2.0 1등급, 탐구가 63, 탐구가 63이고요. 2025년도에도 큰 점수 차이는 없어요. 보면 1, 2점 정도 차이가 나고 영어 등급은 한 0.2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어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매년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탐구도 거의 점수 차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어촌도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점수군에 일반 전형처럼 형성되어지지 않나 이런 점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표준 편차가 좀 아직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뒤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고려대가 이번에 표준 점수 등급의 표준 편차가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등락폭이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입학을 했거든요.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좀 큰 게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점수대 안에 안정화되어 있고 등급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좀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대략 국어, 수학, 탐구는 6에서 7, 4에서 5 정도, 3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이게 또 눈에 있죠. 저도 이게 사실 눈에 더 익습니다. 국어는 서울대가 월등히 높죠. 1.59등급, 1등급, 2등급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수학, 영어, 탐구인데요. 전체적으로 스카이 보시면 국어는 1.84, 수학은 2.03,
영어 뭐 2, 2025년도에는 1.8, 1.85 수학이 조금 상위권 학생들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점수가. 그리고 영어, 뭐 탐구 1, 탐구 2. 그래서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이후로 농어촌 정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정말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탐구나 고득점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학도 지금 뭐 등급이 올라갔는데 그런 점을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를 좀 더해봤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395점, 뭐 고려대는 383점이었던 게, 뭐 서울대 394점, 고려대 379점인데,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건 이제 평균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딱 넘어가도 연대가 좀 떨어진 게 좀 눈에 보이고, 고려대가 조금 떨어진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오는데 표준 편차가 고려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 농어촌에 점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상향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약간의 좀 등락폭이 좀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합격은 한다. 이게 경쟁률이 좀 낮거나 높거나 또는 뭐 추합이 많이 돌거나 안 돌거나에 따라서 좀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향이 이번에 고려대에서 조금 보이지 않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대는 뭐 표준 점수의 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표준 편차가 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군 아이들이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고려대는 표준 편차가 조금 있었다. 이게 농어촌의 특징을 살짝 보여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선택 과목을 볼 건데요. 뭐 워낙 또 정시에선 언어와 매체가 강하기 때문에 농어촌도 언어 매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70명의 합격생 중 59명이 뭐 언어와 매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59명의 학생 분석 학생들 중에 49명이 언어와 매체를 보는 거를 응시했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수학은 기하, 미적, 확통인데 전년도에는 2명 50명 18명 2025학년도에는 2명 45명 12명 그래서 미적 응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데이터 보시면 2024학년도에 문과가 훨씬 많았잖아요. 2025년도에 문과 이과 비율이 좀 그랬고요. 비슷했고요. 그런데 미적의 그 합격생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미적을 응시하고 문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잖아요. 수능 고득점한 친구들. 이게 농어촌에서도 보여준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탐구 선택 과목인데요. 굉장히 많은 과목을 응시했죠. 그래서 뭐 특징적인 거를 보면 이 전년도에는 지원이 월등히 많았어요. 작년에는 2024학년도에는 70명의 합격생 중에 33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응시를 했거든요. 그 다음이 뭐 물원, 뭐 생원 이렇게 넘버 1, 2, 3가 다 이과 과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수능을 보고 인문계에 합격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뭐 제가 정확하게 특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문과 과목들이 스물스물 좀 사탐 과목을 본 학생들이 스물스물 좀 늘어나는 게 사문, 뭐 경제 이런 게 좀 인원수가 좀 늘어난 거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보면 생윤 응시생이 좀 줄어든 거 보니까 어떤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의 그 합격생이 70명 중에 33이었다가 59에 16. 그래서 뭐 비율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원, 생원은 인기 과목이다. 선택 과목으로. 농어촌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도 인기 과목이다. 물원, 생원, 지원. 그리고 올해 사문이 좀 늘어났다. 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고요.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보면 투 과목을 응시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은근히 있다. 작년에는 생투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투하고 화투가 있어요. 그래서 5명의 학생들이 지투와 화투를 응시해서 합격을 했는데 굉장히 좀 물투도 6명이나 있죠. 보시면 굉장히 상위권을 보통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투 과목을 응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상위권이지 않나. 앞뒤 말이 똑같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어촌도 상향으로 이제 평준화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좀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좀 많이 볼 수 있다. 투과목 학생도 좀 늘어났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 심층 분석해 보면요, 인문 자연 학생들이 수학을 뭘 응시했는지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인문을 응시한 친구들이
그 약간 미적을 응시한 친구들이 인문계로 좀 많이 넘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수로 봐도 인문은 이제 10명, 12명 이렇게 보이죠? 고려대만 말씀드리네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합치면 지금 18명이 인문인데 미적을 응시를 해서 붙었잖아요. 합격을 했잖아요. 보면 미적을 응시해서 인문계로 넘어오는 게 약간의 트렌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확통도 많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딱 고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또 자연에서 확통을 응시했는데 붙은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자연계에서 확통이 없네요. 하지만 인문계에서 미적을 응시한 친구가 그래도 자, 몇 명이죠? 14명 그리고 12명이네요. 미적이 훨씬 많았네요. 맞죠? 합이 맞죠? 그래서 인문계 미적 응시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자연계에서 문과로 넘어서 응시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문과 친구들도 미적을 준비해서 네, 사탐이랑 같이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탐구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사탐, 과탐 응시한 친구들 봤는데 인문계에서 전년도에 과탐을 응시해서 합격한 친구가 18명, 죄송합니다. 자꾸 고려대만 말씀드리네요. 28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과탐을 자연계에서 응시한 친구들도 응시한 개수입니다. 이건 인원수가 아니라 개수. 그래서 뭐 2개씩 보잖아요. 그래서 2, 8, 18 합치면 14명. 인문계에서 과탐을 2024년도에 응시한 친구들은 2, 8, 18에서 28, 14명.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인원수로 계산하기 좀 어려운 게 개수로 계산했어요. 2025년도에는 인문계에서 과탐 본 친구, 그리고 자연계에서 사탐 본 친구가 발생해서 각각 이게 한 건씩이 잡혀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인문계인데 뭐 사탐, 뭐 과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는 사탐을 보고 하나는 사탐, 하나는 과탐. 자연계도 하나는 사탐, 하나는 과탐을 봐서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요즘에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계에서 과탐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적과 사탐 조합이 이게 요즘 인문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오묘한 약간의 트렌드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자연계에서는 약간 그래도 과탐이 자연계 응시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과탐이 어떻게 보면 머스트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밖에 없는데 보면 2024년도에도 사탐을 2과목 응시한 친구가 네, 2과목을 응시했어요. 한 명이 한 친구인데 이 친구 아마 간호학과를 응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되어집니다. 머스트라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뭐 사탐, 과탐 뭐 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과탐을 많이 응시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스카이 복수 합격 대학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2024년도와 2025년도 보시면 서성한 16, 20, 중경예시 28, 14인데 정보가 좀 더 풍부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쓰면 합격할지 이런 내용의 정보를 이제 정시 쓸 때 많이 공유를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이제 낮게 쓰지 않고 컴팩트하게 모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성한 비율이 2025년도에 좀 올라가고 중경예시 비율이 좀 낮아졌고요. 의치한 수도 서울대, 연대, 고대 붙은 친구들이 많이 써서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원수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충원과 미충원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농어촌 정시 충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충원 비율이 70명 중에 6명, 숫자가 이게 좀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건수로 하다 보니까 이 건수가 좀 늘어났는데, 이제 전년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충원으로 붙은 건수는 7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이 잘 안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더 정보를 좀 찾아봤으면 하는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